어떤 진실은 알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강윤식이 그날 호텔 로비에서 목격한 장면이 바로 그랬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장모와 낯선 남자가 나눈 그 눈빛은 단순한 지인 사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아온 친밀함의 증거였고 윤식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부터 윤식 자신도 공범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침묵하면 공범이고 폭로하면 파국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강윤식은 올해 42살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중견급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유진 인테리어였습니다. 직원 23명에 연매출 15억 원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10년을 버텨온 회사였고 윤식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결혼한 지는 8년째였습니다. 아내 오지원은 부산의 유명한 기업가 집안 외동딸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윤식은 작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현장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원과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2015년 가을 지원의 친구 카페 인테리어 현장에서였습니다. 윤식은 묵묵히 일했고 지원은 그런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집안의 반대는 당연했습니다. 장인 오철민은 중견 무역회사 대표였고 장모 오미라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인테리어 팀장은 딸의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고집이 셌습니다. 결국 2016년 가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윤식은 장인의 도움 없이 독립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7년 윤식은 동료 2명과 함께 유진 인테리어를 설립했습니다. 처음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퇴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장과 영업을 오가며 몸을 혹사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시공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2020년부터는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직원도 늘었고 프로젝트도 커졌습니다. 상가 리모델링에서 소형 호텔 인테리어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윤식은 장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계약했던 프로젝트가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상반기에 계약한 4건의 프로젝트 중 3건이 연기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맞추기도 빠듯했습니다. 윤식은 은행 대출을 늘리고 개인 카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회사를 지켜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회사 운영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윤식은 처음으로 장인에게 도움을 청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사무실에서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해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14일 오후 3시였습니다. 윤식은 해운대 신규 호텔 프로젝트 현장 점검을 위해 파라다이스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윤식의 회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8억 원 규모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을 때 윤식은 멈춰섰습니다. 저쪽 소파 공간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장모 오미라였습니다. 61살의 미라는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일어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라가 무언가 말하자 남자가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였지만 묘하게 친밀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미라가 남자를 올려다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식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업무상 만남이겠지요. 미라는 여러 자선단체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만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윤식은 고개를 저으며 현장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만이 나누는 편안함이었습니다. 2025년 5월 18일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장인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평소처럼 완벽한 주부였습니다. 음식을 챙기고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윤식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표정이 밝아진 것도 느껴졌습니다. 윤식은 자신이 예민해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회사 문제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탓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윤식은 아내와 함께 장인댁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미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 소파에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호텔 영수증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윤식은 무심코 그것을 보았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이었습니다. 5월 14일 오후 3시 30분 체크인이었습니다. 윤식이 로비에서 미라를 본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식은 영수증을 제자리에 놓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윤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관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모 오미라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윤식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알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이 자신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윤식의 인생을 바꿀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강윤식은 그 경계를 넘어버렸습니다. 한 번의 목격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5월 23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윤식은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남포동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골목 끝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서 윤식은 다시 한번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장모 오미라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가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남자도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미라의 표에서 윤식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편안함과 행복이었습니다. 남자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의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 순간 윤식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3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는 불륜이었습니다. 윤식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장인 오철민은 올해 65살입니다. 성실하고 강직한 사업가였습니다. 미라와는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윤식이 아는 한두 사람은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크게 다투는 모습도 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라는 왜 불륜을 저질렀을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윤식 자신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버린 순간부터 윤식도 공범이 되었습니다. 장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요? 말하면 가족이 무너집니다. 아내 지원은 어떻게 될까요? 침묵하면 양심이 무너집니다. 장인을 속이는 공범이 됩니다. 윤식은 이틀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회사 자금 문제로도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 더 큰 짐이 생겼습니다. 2025년 5월 26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윤식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장모 오미라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내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장소는 센텀시티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윤식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미라가 알고 있었습니다. 윤식이 자신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윤식은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윤식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평일 오후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식이 다가가자 미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우아한 미소였습니다. 윤식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가족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로 만난 것이니까요. 윤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차분했습니다. 윤식 씨 회사 상황이 어렵다는 것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식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식 씨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안에 수표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3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윤식은 숨이 막혔습니다. 3억 원은 지금 윤식의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밀린 대금을 지불하고 새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미라는 조건을 말했습니다. 윤식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식은 고개를 들어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미라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자애로운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래였습니다. 윤식의 침묵을 사는 거래였습니다. 미라는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오철민은 이혼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철민의 아버지 유산 상속 문제라고 했습니다. 윤식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미라가 설명했습니다. 오철민의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산과 서울의 상가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총 자산 가치는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오철민에게 전부 상속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상속 확정일까지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이나 불륜 같은 추문이 있으면 상속이 취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속 확정일은 오는 7월 15일이었습니다.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 100억 원의 유산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오철민뿐 아니라 지원도 피해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윤식의 가정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회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가정마저 파괴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3억 원을 받고 침묵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윤식은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라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윤식 자신도 피해를 입습니다. 회사는 살릴 수 없고 가정은 무너집니다. 아내 지원은 어머니를 원망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배신감에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반면 침묵하면 3억 원을 받습니다. 회사를 살립니다. 가정을 지킵니다. 2달만 침묵하면 됩니다. 유산 상속이 확정되면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식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3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원의 돈이었습니다. 동시에 악마의 돈이었습니다. 받는 순간 윤식은 공범이 됩니다. 미라의 불륜을 묵인하는 공범이 됩니다. 장인을 속이는 공범이 됩니다. 양심을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직원들이 거리로 나갑니다. 윤식은 파산자가 됩니다. 미라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미라 편이었습니다. 윤식이 절박할수록 미라의 제안은 달콤해집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윤식은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미라는 대답했습니다. 알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윤식은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미라는 역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식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윤식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2달만 조용히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윤식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식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윤식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3억 원이었습니다. 구원이자 저주였습니다. 윤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센텀시티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누구나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나 타협합니다. 윤식도 이제 그들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윤식은 아내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지원은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윤식은 이 평화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윤식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아니면 비겁한 선택을 한 것일까? 돈을 받는 순간 나는 무엇이 되는 것일까? 윤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미라와 맺은 거래는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침묵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울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선택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윤식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공범자로서의 인생이었습니다. 타협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강윤식은 3억 원을 받은 다음 날부터 깨달았습니다. 이 돈은 자유가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2025년 5월 28일부터 윤식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에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밀린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마쳤습니다. 새 프로젝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식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장모 오미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었습니다. 내용은 평범했습니다. 지원이는 잘 지내냐는 안부였습니다. 회사 일은 순조로우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식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안부가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미라는 윤식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약속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윤식은 매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초였습니다. 윤식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묘한 질문을 했습니다. 대표님 요즘 어디 자주 가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물어보더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윤식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윤식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미라가 사람을 시켜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외근 일정까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식은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사무실 CCTV 접근 기록에 낯선 IP 주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회사 CCTV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윤식은 IT 담당 직원에게 확인했습니다. 해당 IP는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우회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윤식은 확신했습니다. 미라는 단순히 전화로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윤식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윤식은 숨이 막혔습니다. 3억 원을 받고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윤식은 미라의 통제 아래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평생 약점을 쥐어진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언제든 미라가 원하면 윤식을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노예 계약이었습니다. 윤식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6월 10일 오후였습니다. 윤식은 거래처와 미팅을 위해 호텔 카페에 갔습니다. 상대방은 투자자였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윤식은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에 잘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윤식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장모 오미라와 불륜 관계에 있는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윤식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름은 정우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윤식의 회사가 진행하려는 호텔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였습니다. 윤식은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프로젝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윤식은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진은 유진 인테리어에 큰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5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식의 회사에게는 꿈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식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라가 배후에 있었습니다. 정우진을 통해 윤식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윤식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미라는 정우진과 불륜 관계였습니다. 정우진은 윤식의 회사에 필요한 투자자였습니다. 미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식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만약 윤식이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 정우진과의 거래도 무산됩니다. 결국 윤식의 회사도 무너집니다.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윤식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미라의 약점이기도 하다는 것을. 미라는 정우진을 통해 윤식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정우진이라는 존재 자체가
미라의 불륜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윤식은 처음으로 반격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윤식은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우진의 회사를 알아봤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며칠 후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정우진의 회사는 작년부터 오미라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와 여러 차례 거래를 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불분명했습니다. 윤식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전적 거래도 하고 있었습니다. 윤식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미라의 페이퍼 컴퍼니는 정우진의 여러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윤식은 추측했습니다. 아마도 장인 오철민 몰래 빼돌린 돈일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불륜만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6월 중순이었습니다. 윤식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미라와 정우진의 비밀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총 거래 금액은 80억 원이 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해외 송금, 각종 명목의 자금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재산 은닉이었습니다. 만약 이 자료가 공개되면 미라는 불륜뿐 아니라 횡령 혐의도 받게 됩니다. 윤식은 자료를 프린트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것은 윤식의 무기였습니다. 미라가 윤식을 통제하려 한다면 윤식도 미라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윤식은 일방적인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카드를 가진 플레이어였습니다. 6월 20일 저녁이었습니다. 미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안부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윤식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눈치챘습니다. 윤식의 목소리에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윤식은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경계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윤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진 씨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좋은 분이더라고 했습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윤식은 기다렸습니다.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식 씨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식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여유 있게 웃었습니다.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위협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했습니다. 윤식은 동의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서로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윤식은 무력한 희생자였습니다. 미라의 돈을 받고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윤식도 무기를 가졌습니다. 미라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게임은 공평해졌습니다. 윤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산 상속일인 7월 15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미라와 새로운 거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파멸합니다. 하지만 이제 윤식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식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조용히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횡령과 재산 은닉에 대한 법적 절차를 물었습니다.
증거 자료의 효력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윤식이 가진 자료는 충분히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지원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지원은 윤식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윤식은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곧 지원의 세계도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윤식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미라와 정우진의 거래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윤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유산 상속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시간이 자기 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진실의 편이라는 것을,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윤식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진실은 숨겨두는 것보다 밝히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강윤식은 7월 10일 새벽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산 상속일까지 닷새가 남았습니다. 윤식은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선택을 고민했습니다. 손에는 미라와 정우진의 거래 증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공개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미라의 불륜과 횡령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가족도 무너집니다. 침묵하면 평화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거짓 위의 평화입니다. 윤식은 아내 지원을 떠올렸습니다. 8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지원은 말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좋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과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식은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달 동안은 거짓말쟁이로 살았습니다. 장인을 속이고 아내를 속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7월 10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윤식은 장인 오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혼자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철민은 잠시 망설이다 동의했습니다. 오후 2시에 장인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윤식은 준비한 자료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장인의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오철민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65살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윤식은 마주 앉았습니다.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철민이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윤식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철민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분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철민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윤식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윤식은 대답했습니다. 2달 전부터라고 말했습니다. 5월 중순에 우연히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고 했습니다. 오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식은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오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눈치챘다고 했습니다. 미라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외출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숨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했다고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오철민은 우연히 미라의 비밀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수십억 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추적한 결과 정우진과 연결되었습니다. 오철민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불륜뿐 아니라 재산 빼돌림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침묵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철민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상속 조건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상속일까지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혼하면 100억 원의 유산이 날아갑니다. 오철민은 계산했습니다. 상속을 받은 후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다고 했습니다. 윤식은 충격받았습니다. 장인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로 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철민은 윤식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증거를 가져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제 법적 대응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식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법정까지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조용히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지원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오철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윤식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7월 15일 상속이 확정되면 미라와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고 선택권을 주자고 했습니다. 스스로 떠나든지 아니면 법적 대응을 받든지 선택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오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동의했습니다. 7월 15일이 왔습니다. 상속 서류가 확정되었습니다. 100억 원의 유산이 오철민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장인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오철민과 미라 그리고 윤식이 자리했습니다. 지원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철민이 요청했습니다. 딸은 모르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철민은 미라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미라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철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이혼하고 떠날 것인지 아니면 법정에서 만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미라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윤식을 바라봤습니다. 배신했냐고 물었습니다. 윤식은 대답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용히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미라는 부산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갔습니다. 이혼 서류는 조용히 처리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라가 빼돌린 돈은 대부분 회수되었습니다. 정우진과의 관계도 정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끝났습니다. 윤식의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3억 원은 정당하게 갚았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찾았습니다. 정우진과는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윤식은 정직하게 사업을 재건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회사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2025년 연말 유진인테리어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내 지원은 한참 후에 진실을 알았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윤식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련은 관계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철민은 외로웠지만 당당했습니다. 거짓된 평화보다 고독한 진실을 택했습니다. 가끔 윤식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함께 싸운 동지였습니다. 2026년 봄이었습니다.
윤식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부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정직함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 위에 세워진 미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편한 거짓과 불편한 진실 사이에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